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드는 법정 스님 책을 읽다가 알게 되었다. 소로가 자연주의적이고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 특히 법정 스님의 마음을 산 것 같다. 난 이번에야 법정 스님이 추천한 역자가 아닌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온 판을 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아무렴 어떤가? 뜻을 얻었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 명구가 많이 등장했다. 소로가 사색과 성찰에 많은 시간을 쏟은 사람답게 그는 지혜로운 언어와 현자들의 말을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되돌아보는 나에게도 힘이 되어 주었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늘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간소하고 결핍된 인생을 보낸다고 했다. 간단한 예로 예철인들은 겉보기에는 가난해 보여도 내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심오한 사상을 갖거나 창출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자다운 인생이다. 소로가 숲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되도록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장 인생을 실험해보는 것보다 젊은이들이 인생을 어떻게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모델이 되어 주었고 실천한 것만 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 숲속에서 소로는 5년을 육체 노동만을 하며 살았고 그가 깨달은 것은 한 해에 6주만 일한다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많은 시간을 그는 독서와 사색에 보냈다. 또한 그는 얽매임 없는 자유와 외양만 빛나게 하는데 내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실천했음을 말했다.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겪어보고 자신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지는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다. 또한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헛되게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다. 라고 하며 깨어있는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소로는 사람들로부터 외떨어져 지낸 사람답게 현실을 덮고 있는 모순과 비판적인 시선을 잃지 않았다. 대체 무엇이 뉴스인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낡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가벼운 뉴스거리에 빠지는 모습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전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고귀한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며 자문하고 있다. 인류에게 양식이 되는 책을 저술하는 사람이 어느 사회에서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그는 하고 있었다. 플라톤의 대화편 영원불멸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옆 선반에 놓여 있는데도 나는 그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 라고 소로는 말했다. 그조차 인류의 보고를 읽지 못하고 있을 정도이니 사람이 양서를 읽는다는 것은 어찌 그리 쉬운 일이란 말인가. 이 부분을 읽으며 나는 플라톤의 국가란 책을 알게 되고 몇 개월 후에 읽게 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보다 한 단계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마음을 흔드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모든 현인이 겪었다. 어느 한 문제도 예외 없이 그 문제들에 대해 현인들은 저마다 그의 능력에 따라 자기 고유의 언어와 생활 방식으로 해답을 제시해 놓았다. 이 문장을 24살 당시 겨울방학 때 읽으며 나는 고전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 책을 읽다 보면 소로의 재미난 사고와 만나게 된다. 그것은 사람들은 오락을 밖에서 구해야 하는데 자신은 생활 그 자체가 오락이요. 신기함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책이 도시로 올라가면 그 책을 쓴 저자는 시골로 내려오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고 반문하고 있기도 했다. 고독에 관한 이야기도 책에 자주 등장한다. 학생들이 우글거리는 벌집 같은 캠브리지 대학의 한 강의실 안에 들어있을지라도 진정으로 면학하는 학생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수도승만큼 고독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숲속 생활은 더할 나위 없는 사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진지한 독서를 위해서 어느 대학보다 더 나았다고 했다. 이제 소로가 남긴 몇 가지 명언에 대해 살펴보자. 책을 읽다 보면 심심치 않게 우리는 그런 구절을 만나게 된다. 길을 잃고 나서야, 즉 세상을 읽어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진정한 길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에야
우리는 많은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했다. 또한 천성에 따라 그대로 야성으로 자라라. 여기 있는 골풀이나 고사리처럼 말이다. 그리고 밥벌이를 그대의 직업으로 삼지 말고 그대의 도락이 되게 하라. 또한 청소년이 숲에 들어서면 자신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과 만나고 친숙해질 수 있다. 처음에는 사냥꾼이 되고 낚시꾼이 되지만 자신의 내부에 보다 좋은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찾아내어 총이나 낚싯대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당한 식욕을 가지라고 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거친 노동은 할 수 없이 음식까지 거칠게 먹도록 강요하므로 좋지 않다고도 말했다. 또한 공자가 말한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아주 적은데 중이는 이 다른 점을 쉬이 잃어버리고 군자는 이를 고이 간직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생활을 소박하게 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우주의 법칙들이 그만큼 덜 복잡하게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내면에서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도 책에 나왔다. 또한 가난을 가꾸라. 옷이든 친구든 새 것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라고 하며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애착할 것을 이야기했다. 이 부분을 읽다가 법정 스님의 하나가 필요할 때는 그 하나로 만족해야지 둘을 가지려고 들면 처음에 그 하나마저 읽는다 는 말이 떠올랐다. 월든을 다시 읽어보니 방대한 주제를 담고 있었다. 그 중에서 나는 우리의 생활에 귀중한 언어 위주로 담아보려고 노력했다. 자신의 본성과 운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보다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